최근에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뒤흔든 정말 기념비적인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피자헛 사건인데요. 이 판결 하나가 어떻게 업계의 오랜 관행에 제동을 걸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인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제가 명확하게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가맹 사업을 이끄는 본사 관계자이신가요? 오늘 이 내용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에 숨겨진 비용, 이른바 차액 가맹금이 대체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피자헛 판결이 왜 중요한 전환점이 됐는지, 그 파장이 어땠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새로운 규칙과 K 프랜차이즈의 미래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차액 가맹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용어가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한국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거든요. 차액 가맹금?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요, 본사가 점주님한테 피자 도우나 소스 같은 필수 재료를 공급할 때 원래 사온 가격에다가 본사의 이윤, 그러니까 마진을 붙여서 받는 돈을 말합니다. 이것도 법적으로는 가맹금의 한 종류로 보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금액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딱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마치 숨겨진 비용처럼 여겨져 왔다는 거죠. 바로 이 차액 가맹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피자헛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왜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그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4명의 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어요. 1심에서는 75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걸 뒤집습니다. 반환 기간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로 훨씬 넓게 인정해서 반환액을 무려 215억 원으로 크게 늘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최종 결론이 딱 내려진 겁니다. 215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근데요, 이 숫자는 단순히 한 기업이 물어줘야 할 돈 그 이상입니다. 이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의 오랜 관행을 향해 던지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던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피자헛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이거 다 업계 관행이고 계약서에 서명한 것 자체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정당화할 순 없다. 차액 가맹금처럼 중요한 비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점주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구체적인 동의, 즉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피자헛 판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을 신호탄으로 다른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정말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흔한 방식이었냐면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맹본부의 무려 61.5%가 이 차익 가맹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이 훌쩍 넘는 본사들이 이 유통마진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번 판결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아주 유명한 치킨, 버거, 커피 브랜드 등 20곳 이상이 비슷한 소송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 소송들의 결과를 좌우할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업계 전체가 정말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가맹본부 쪽의 우려도 아주 큽니다. 특히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자금력이 약한 소규모 본사들이 줄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다면서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가맹점주님과 가맹본부 양쪽 모두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맹점주님이시라면 지금 당장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차액 가맹금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 계산 방식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매달 받는 청구서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비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명확히 동의했는지 바로 그 여부입니다. 그리고 가맹본부 관계자분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차액 가맹금 조항을 명확히 하고 점주들과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모든 설명과 합의 내용은 문서로 남기고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앞으로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판결, 과연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단순한 위기일까요? 아니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변화가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마진 대신에 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로열티를 받는 선진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본사는 점주의 매출이 올라야만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니까 점포의 성공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지 않겠어요? 결국 본사와 점주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본사와 점주 간의 끝없는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불투명한 관행을 걷어내고 서로의 이익을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신호탄이 될까요? 그 미래는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 구성원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